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병원의 시설, 의사의 태도, 소비 습관, 그리고 대화에서 드러나는 자세까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 속에 건강한 선택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이노의 통찰을 통해 진짜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의사와 관련된 글은 2000년대 초에 작성되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의사 혹은 한의사를 찾게 된다. 이때 누구나 실력 있는 의사, 좋은 의사, 허중 같은 명의를 만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의사를 고르려면 먼저 의사들의 세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의대에는 어떤 학생들이 가게 되는가? 병들고 불쌍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려는 박애심 투철한 학생들인가? 천만에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이 간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얌전한 모범생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들이 의대를 지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사라는 직업이 돈도 잘 버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부러워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수행하고자 의대에 가거나 혹은 제2의 슈바이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의사 역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 택하는 수많은 직업들 중 하나를 택한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 학생들이 의사 면허증을 받고자 치르는 의사고시는 어떤 내용일까? 모두 이론이다. 의대 졸업반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예상 문제 공략을 꾀하기도 한다. 실습은 대학 시절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거치게 되는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돈은 얼마나 받게 될까? 의학 공부를 한 지 10년째에 해당되는 전공의 4년차일 경우 연봉은 2천만 원 수준이며 야간 당직 수당은 2만 원 선이다. 수련의 기간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에 제대로 책을 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응급실 야간 당직 의사의 월급은 많아야 3, 400만 원 선이다. 인기 진료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30대 초중반의 의사는 봉급 의사로 일할 경우 아주 잘 풀리면 연봉 1억도 받지만 실상은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이러한 진료 과목들의 특징은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대기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눈치 안 보고 놀 수도 있다. 그러나 월급을 주어야 하는 운영자가 볼 때 나이가 든 의사는 젊은 의사보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갈등이 발생할 요지가 크다. 하지만 이런 진료 과목들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개업이 손쉽다. 때문에 의대 졸업자들은 너도 나도 인기 진료 과목들의 수련의 과정을 지원하게 되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에 경쟁은 치열하다. 때문에 그런 인턴 자리를 얻으려면 실력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동원하여야 될 수도 있다. 인기 진료 과목 전문의들의 인건비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높게 형성되게 되는데 보수가 넉넉하지 않으면 개원을 하고자 병원을 그만두어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대출 금리가 쌀 때는 누구나 개업의 유혹을 느끼게 되기에 인건비가 상승한다. 반면에 외과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심하고 지원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면 그 어느 과목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인 독립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이며 50대 유명 외과 과장의 연봉은 최대 1, 2억 수준이다. 의사가 개원을 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진료 과목에 따라서는 의료 장비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들은 임대료가 상당할 뿐 아니라 선배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개원 시 필요한 인테리어나 부동산 구입 혹은 임대에 필요한 지식도 약하다. 더군다나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품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소비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적지 않다. 반면에 의사가 되기 위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투자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기에 기대 수익은 높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사들은 수련의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빚을 지는 경우도 있게 되고 연봉이 많아도 여전히 빚에 시달리기도 하며 개원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기도 한다. 결국 그런 의사들은 그 빚을 한시라도 빨리 갚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환자들로부터 돈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그 결과 약을 한 번에 주어도 될 것을 진료비 수입을 늘리고자 매일같이 오라고 하게 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권유하는 별의별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술 비율은 전 세계 1위에 오르게 되고 서울 강남 어느 산부인과의 응급차는 사이렌 소리가 씨색씨색 울린다고 소문이 나게 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그 첫 글자만 따서 C색이라고 흔히 부른다.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서를 보내거나 의료장비를 리스 회사를 끼고 구입한 뒤 다시 팔아먹는 의사들까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을 의사 선생님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의사들은 자기들이 설사 잘못을 해 환자가 죽더라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수술 전에 요구한다. 불량품을 주더라도 고의는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불만 갖지 말고 돈을 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우선은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웃기는 법 때문에 자본가들은 병원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종합병원의 수는 늘지 않으나 동네 의원이나 종합병원의 의료 수가는 동일하고 능력 있는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이나 초보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이나 보험 청구액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유명 종합병원으로 몰린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의사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환자는 많다 보니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3분 진료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이 결국은 동일한 3분 진료라는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때문에 중병이 아니라면 종합병원보다는 개인 의원 혹은 개인 병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